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당초 일정이 없던 규탄 연설회까지 갔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맞서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한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출석 대신 텃밭인 광주에서 야당 탄압을 규탄하는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사람의 피와 목숨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자신 하나를 죽인다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겠냐면서 함께 맞서 싸워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지킵시다. 여러분 함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출석에 대한 당내 이견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하나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 하나회를 만들려는 정부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만난 뒤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저자세 굴종 외교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좀 당당해야 되겠다. 저자세 굴종 외교 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안보 부실과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겨냥해서는 광주 5.18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운운한 사람이 위원장 자리에 올랐는데 국민과 광주의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라면서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기록적인 폭설에도 불구하고 식순환 걱정을 떨치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동북댐 등 상수원의 저수율이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공공기관들도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력 발전에 사용하는 물을 주암댐에 공급하기로 긴급 처방을 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최근 물을 절약하기 위해 화장실 세면대마다 세면대 절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기존보다 물이 적게 나와 60~70%의 물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물 가뭄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광주시에서 대대적으로 광주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절수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처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50곳이 절수기 설치와 지하수 사용 등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댐 저수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동북댐은 이달 초 저수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뒤 현재 26.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에 40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지만 눈은 비와 달리 댐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16.5mm의 효과만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3월부터는 재앙급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에게 물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연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가뭄 위기는 근본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라며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절수운동에만 기대지 않고 물순환 체계로 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뭄 상황을 근본적인 기후위기 행동 마련의 기회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정부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수력 발전용 댐인 보성강 댐물을 주암댐으로 모두 보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암댐도 가뭄이 지속된다면 내년 6월 고갈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한동안 물과의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긴급 처방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뭄으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섬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딱히 물 구할 곳도 많지 않은 섬에서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1시간 30분 거리인 신안군 신의도. 섬 절반이 염전일 정도로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로 꼽힙니다. 이곳도 올겨울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수는 바닥을 드러냈고 말라가는 지하수는 소금물로 변했습니다.
오래전 저희 중학교 다닐 때 1, 2학년 때 78년도인가 그때 가뭄 말고는 지금이 최악의 가뭄 같습니다. 최근 신의도에 설치돼 시험 가동 중인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컨테이너 속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퍼올려 그 안에 소금기를 제거한 듯 음영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걸러지고 버려지는 물을 한 번 더 걸러줘서 보통 역삼투압 방식이 회수율이 65%인 반면에 저희는 이제 최대한 85%에서 88%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은 하루 300톤의 먹는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넉넉지는 않지만 1,500여 명의 신의도 주민들은 식순환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설치 기간을 단축하고 활용도를 넓혔습니다. 가장 가뭄이 심한 일단 신의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가뭄이 해소되면 다른 도서지역으로 이동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가뭄이 잦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물이 귀한 섬 지역은 가뭄 피해가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 해수 담수화 시설이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섬이 있는 전남 5개 시군 64곳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6천여 명의 섬 주민들이 물 걱정을 돌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완도와 신안에 추가로 설치 중인 4곳을 비롯해 작은 섬을 중심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가 세계적인 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섬과 갯벌, 해안 등 천혜의 바다 자원을 기반으로 공동으로 관광 사업을 발굴하고 또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우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경남을 지나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구불구불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총 길이가 2251km에 이릅니다. 푸른 바다 위 수많은 섬은 물론 항구와 갯벌까지 풍부한 자원을 지닌 관광축입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과 부산, 경남 3개 시도가 천혜의 바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해양 관광벨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상생협약을 맺고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관광 상품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청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남해안권 관광개발청 신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공동 콘텐츠를 잘 이렇게 협력 사업으로 만들어서 세계인을 남해안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하동 세계 차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여수 엑스포가 그랬던 것처럼 지역 발전에 엄청난 계기를 가져다 줄 것이고요. 부산 엑스포의 효과가 남해안 전체로, 남부권 전체로 확산되는. 남해안을 규제와 보전의 공간으로 묶어 만들 것이 아니라 도로와 백길 등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가 성장의 축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국가 발전에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섬들을 연결하는 육상의 아일랜드 하이웨이. 남해안을 끼고 도는 영호남 3개 시도가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남해안이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신세계그룹이 광주 어등산 스타필드 복합 쇼핑몰 사업계획서를 오늘 광주시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부 검토 작업을 거쳐 내일 사업계획서 원본을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세계 프로퍼티는 지난 8월 어등산 관광단지에 쇼핑과 레저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광주를 8천억 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광주 복합 쇼핑몰에는 롯데와 현대 등 다른 유통 대기업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휴게실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노동센터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400명을 상대로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8%가 노동자 휴게소 또는 사내 휴게시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20인 미만 사업장 103곳 중 44곳이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휴게실 설치 비율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내년도 광주 비엔날레 개막을 100일 앞두고 D-100 선포식과 함께 1호 입장권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서포터즈 등이 대거 참석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4회 광주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1호 입장권은 캐리커처를 그리는 작가이자 배우로 드라마에 출연한 바 있는 정은예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주제로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광주 도심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방학 중 무상급식 사업이 올겨울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던 점심 무상급식에 대해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학 중 급식은 초등 돌봄 교실을 중심으로 학교별 도시락 지급과 개인 도시락 지참 등 기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방학 중 무상급식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주요 공약으로 올해 여름방학부터 추진하려 했지만 급식 환경 준비 부족 등을 우려하는 교육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